알프레드. 알프레드가 뭐냐면은 우리 그 보통 커맨드 시프트 키 하면은 네. 스팟라이트 뜨잖아요. 네. 스팟라이트보다 더 강력한 게 알프레드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정을 네. 포맷을 하고 나서 설정을 안 해놔서 그런데 제가 4가지만 치고 한 칸 띄운 다음에 뭐 하면은 네이버가 뜨면서 네이버에서 바로 검색이 돼요.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글로 네. 구글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샤키 코리아 하면은 구글이 실행되면서 샤키 코리아가 이렇게 떠요. 네. 그러면 제가 나오죠. 네.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은 제가 보여드리는 게 한정적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몇 개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툴이에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은 맥을 못 쓴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툴이에요. 그 다음에 데이지 디스크라고 있는데 데이지 디스크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의 디스크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스캔을 해준 다음에 여기 보면은 105기가잖아요. 네. 105기가가 도대체 뭐야?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럼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. 샤키 코리아 폴더 안에 샤키라는 폴더 안에 39.4기가, 에디팅이 29.5, 포토가 2.6, 3D 프린팅이 1.4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파이널 컷 에디팅이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이 폴더에 들어가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 쇼인 폴더 하면은 그 폴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저장 매체에 공간이 얼마큼 쓰는지를 한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같으면은 프리미어 CC가 제일 많고 4.4기가, 엔코더가 4기가, 애프터 이펙트가 3.5기가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게 있으면 삭제하고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그래프로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지금 저는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. 외부 입력 장치를 하잖아요. 뭐 USB라든지 아니면 뭐 외장 하드라든지 이럴 때도 되게 좋아요. 뿐만 아니라 사진 찾아러 갈 때도 편할 것 같아요. 네, 사진 예를 들어서 폴더가 굉장히 커. 그럼 이거 뭐지? 그럼 그걸 찾아서 들어가면 됩니다. 다운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 혹시 내가 원하는 영상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공유를 눌러주잖아요. 공유 눌러준 다음에 이 주소를 복사를 눌러준 다음에 다운이 여기에 다운이 3인데 요거를 실행을 해주면은 실행을 해서 그냥 붙여넣기 있잖아요.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주면은 그냥 조금 걸리지만 받을 때는 한 번에 쭉 받아줘요. 지금 아마 인터넷이 지금 느려서 그런데 지금 쭉 다운받는 거 보이죠? 네. 우리 유튜브 자주 보잖아요. 네, 그렇죠. 유튜브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두고두고 좀 보고 싶다. 약간 소장하고 싶다. 소장하고 싶다. 아니면 예를 들어서 너무 길어. 1시간짜리도 있잖아요. 뭐 네.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다운받아서 그냥 저는 실행을 해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패드나 아이폰에다가 에어드랍으로 그냥 해서 이렇게 봐요. 인터넷 없는 데서 공부하기 되게 좋아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 나갈 때 인터넷 안 될 때 그럴 때는 미리 유튜브에 있는 거를 아니면은 다른 이게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비메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 있는 동영상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해요. 오늘 저한테 되게 유용한 정보 같아요. 어떤 거 쓰시려고? 여행 가기 전에. 그렇죠. 네. 저 같은 경우도 여행 영상을 다 다운받고 비행기 안에서 보려고.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가서 봤어요. 근데 결국은 안 보고 영화만 보게 돼요. 그 다음에 줌잇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43인치 4K 모니터를 좀 있어요. 그래서 맥북을 저기 책상 끝에다가 세워놓고 듀얼로 쓰는데 그리고 키보드를 저는 따로 이렇게 놔요. 키보드랑 마우스를 따로 하는데 이게 해상도를 최고 해상도로 해놨기 때문에 어떨 때는 카톡 같은 경우 글씨가 안 보여. 맞아, 엄청. 저 멀리 있으면은 그러니까
이게 지금 여기 앞에 있으면은 사용할 일이 없는데 얘를 세워놓고 저기 앞에다 놓을 경우에 네. 안 보여요. 그럴 때는 여기 컨트롤에 Z 있죠. 네. Z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떠요. 약간 돋보기 돋보기 같이. 그래서 카톡 읽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쭉 내려주면은 네. 되게 좋아요. 카톡에 딱 맞추면 아주 최적화로 카톡을 읽을 수가 있어요. 아, 그 돋보기의 크기로 네, 크기랑 얼만큼 확대를 시키는 것까지 배율까지 다 선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저는 카톡용으로 하기 때문에 카톡에 딱 최적화되게끔 저는 세팅을 해놨어요. 아이북스 아르터 할까 말까. 이거 해요. 아이북스 아르터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. 네, 아이북스 아르터라고 그래서 나만의 책을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. 외국 사람들은 이걸 상당히 많이 써요. 그리고 이게 뭐가 좋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그 디자인이나 글이나 심지어 동영상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얘가 다 넣으면은 이게 파일로 다 돼서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아이폰에다가 넣고 여행 갈 때, 이럴 때 그때 좋아요. 책 읽을 때. 아니면은 나의 여행기나 이런 거를 좀 남기고 싶다. 그럴 때 여행했던 거를 사진 넣고 어떨 때는 동영상 넣고 그러면은 되게 멋있게 해요. 근데 다만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직접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된다. 내가 직접 사진 넣고 동영상 넣고 되게 쉬운데 이제 글재주가 없으면 그냥 사진만 넣어도 되고 아니면 날짜별로 이렇게 써도 되고.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어서 아이패드나 다른 거에서 네.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? 네, 다만 아이북스 아르터는 아이북스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북스에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. 다만 얘를 PDF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못 보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이북스로 보면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책 넘김 효과 이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. 그 여행 갔다 오면 포토북을 만들어서 그렇죠. 네. 가지고는 있는데 네. 선뜻 이게 안 가더라고요. 그렇죠.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이북스 아르터 아이북스에 있는 데이터는 다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. 뿐만 아니라 꼭 굳이 아이클라우드 아니더라도 뭐 드랍박스라든지 뭐 우리 네이버 엔드라이브라든지 그런 데다가도 업로드 했다가 보고 싶을 때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어요. 케카가 뭐냐면요, 우리 보통 윈도우에서는 압축을 할 때 대명사인 알집을 쓰잖아요. 네. 근데 맥은 케카가 있어요. 요게 케카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얘를 통째로 케카에다가 이렇게 딱 드롭을 시켜주면은 얘가 이렇게 압축을 해줘요. 알아서. 네. 그래서 보면은 압축된 파일 있죠. 근데 이걸 왜 쓰냐면요. 알집도 있어요. 여기 알집도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. 우리가 알집이나 아니면은 맥 자체적으로도 압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여기 압축이 있죠. 이렇게 항목 압축이 있는데 압축을 한 다음에 메일을 보내잖아요. 네. 그럼 상대방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비일비재예요. 그러니까 맥에서 맥으로 보낼 때는 괜찮은데 맥에서 윈도우로 보낼 때 첨부 파일은 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근데 그래서 해결책을 찾은 게 저는 케카를 쓰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. 그리고 하나 더 팁으로 해주자면은 파일명을 영문으로 해주는 게 제일 확실해요. 한글로 하면은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빨리 가라고 그러네. 그다음 앱 클리너 빨리 하겠습니다. 지금 빨리 비워달라고 그래서 앱 클리너가 뭐냐면은 우리 보통 삭제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휴지통을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찌꺼기가 남아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.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숨어있는 디렉토리까지 다 얘가 찾아내서
리무브를 눌러주면은 네. 그냥 싹 깨끗하게 없어져요. 마지막으로 네. 오늘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프로그램인데 팬이 네. 어떨 땐 막 돌아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. 팬 막 돌아가면 막 눈치 주고 그러잖아요. 네. 그럴 때 팬을 조절을 네. 할 수가 있어요. 아. 이거를 눌러준 다음에 네. 자동에서 사용자 지정 눌러준 다음에 팬 속도를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네. 오늘은 제가 요거밖에 사용을 못해서 네.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네. 나머지 뭐 센서에 따라 지정 이건 제가 안 해봐서 네.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. 요거 속도는 내가 늘릴 수도 있고 네.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가급적이면은 안 하는 게 낫죠. 그쵸. 왜냐면 얘가 네. 항상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 이거 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럼 더 땀을 흘릴 거고 근데 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열에 취약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팬 소리가 너무 커서 줄일 때 네. 그때 사용하면 좋습니다. 커피숍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빨리 나가야 돼서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이 프로그램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요. 오늘 출연해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으며 모르시는 거 오늘 처음이시죠? 네. 이제 막 아이디 패스워드 찾아가지고 몇 년 만이에요? 한 6년? 네, 6년 만에 애플 아이디를 로그인을 한 거고 이제 2개월 차, 네, 2주 차, 네. 2주 차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네.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. 네. 네,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뭐야?